자, 이번 시간에는 해양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층순환. 자, 심층순환은 지난번에 배운 대기대순환 그리고 표층순환과 연관지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대기대순환이랑 표층순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이유와 같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층순환도 역시 발생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심층순환의 정의와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 보겠습니다. 심층순환이라는 것은 심층에서 해수가 천천히 움직여 발생하는 심층 해류로 인해 발생하는 해수의 순환을 심층순환이라고 말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심층 해류, 심층순환은 표층 해류보다 매우 느려요. 1년에 몇 센치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매우 느리지만 밑에 움직이고는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심층순환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심층순환의 형성 원리. 표층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지겠죠. 우리 밀도 지난번에 했었죠. 해수에 성질했을 때 염분이 높거나 염분이 높거나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커져요. 자, 밀도가 커지면 표층에 있는 물의 밀도가 커졌어요. 그러면 가라앉아야겠죠. 밀도가 커진다는 건 무거워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이렇게 가라앉은 물이 바닷물 밑을 뺑뺑뺑 도는데 그걸 우리가 심층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있고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쪽이 수온이 내려가거나 혹은 염분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에 의해서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커지겠죠. 자, 여기 밀도가 갑자기 커졌어요. 밀도가 커지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밑으로 가라앉겠죠. 가라앉아서 이 바닥을 이렇게 뺑뺑뺑 순환을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심층순환이라고 불러요. 심층순환. 자, 이렇게 심층순환, 이제 바닷물이 가라앉아서 심층순환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바닷물이 밑에서만 뺑뺑뺑 돌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커져서 밀도가 커지는 구간이 있다면 반대로 수온이 높아지고 염분이 낮아져서 밀도가 작아지는 구간도 발생해요. 밀도가 작아지는 구간도 발생을 해. 그래서 그곳에는 어떻게? 밀도가 작아지니까 다시 가벼워져서 위쪽으로 올라와야겠죠. 됐죠? 자, 이렇게 올라간 물은 다시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해요. 자, 이때 선생님이 체크한 얘는 표층순환입니다. 자, 우리가 표층순환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에는 심층순환을 배울 건데 둘을 지금 따로 배우지만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밀도가 커진 지역에서 가라앉아서 심층순환을 만들어내고 밀도가 작아지는 구역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표층순환이랑 연결되고요. 표층순환은 다시 또 물을 또 이동시켜서 어디 구간에서 또 가라앉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따로 배우지만 실제로는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있죠. 물이 침강하죠. 물이 가라앉죠. 물이 가라앉는 거를 침강이라고 말을 해요. 가라앉는 거. 반대로 물이 올라오는 거를 용승이라고 말을 해요. 용승. 됐죠? 이렇게 하고 이제 발생 원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해봅시다. 자, 심층순환의 형성 원리에서 보면 두 번째 줄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로 형성되기 때문에 열염순환이라고 불러요. 열염순환. 열은 수온이고 염은 염분이겠죠. 그래서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로 형성되는 순환이라고 해서 열염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한 원리를 그림으로 보면 여기 있는 그림이랑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극지방에서는 수온이 굉장히 낮죠. 표층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아.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커지겠죠. 밀도가 커지면 물이 위쪽에 있지 못하고 가라앉아요. 무거워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침강이라고 불러요. 자, 가라앉은 물은 이렇게 심해에서 뺑뺑뺑 이렇게 돌다가 어디 구간에서는 다시 수온이 올라가거나 혹은 염분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겠죠. 주로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서 봤을 때 적도 지역이 되겠죠. 적도 지역에서는 수온이 올라가겠죠. 극지방보다 훨씬 더 수온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자, 밀도가 작아지면 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가벼워지니까 올라와야겠죠. 자, 올라온 물은 거기서 끝일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표층류라고 나와 있죠. 표층해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표층해류 따라 다시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뺑뺑뺑 이렇게 돈다. 여기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게 심층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게 표층해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극해역에서 좁은 면적에서 차갑게 냉각된 해수는 밀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가라앉아요. 침강이 발생을 해요. 이때 가라앉은 해수는 저위도로 이동을 해서 온대나 열대해역에서 걸쳐 매우 천천히 상승을 하고요. 용승을 하죠. 그리고 표층을 따라 다시 또 극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층해류를 생각했을 때요. 표층해류. 쉽게 표층해류. 표층해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표층해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표층해류가 발생을 해서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직접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물은 결국 어디에 계속 쌓여요? 고위도에 계속 쌓이겠죠, 물이. 그럼 물이 계속 쌓이면 자연은 이걸 좋아할까?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말했듯이 항상 쌤쌤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고위도 지역에서 어떤 거 발생할까요? 고위도 지역에서 물이 가라앉은 침강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물을 저위도로 또 이동시켜주는 거야. 얘들을 심층순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표층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계속 이동시켜주고 그에 따라서 물도 계속 고위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물을 다시 저위도로 누가 또 가져와야 되죠. 누가 하냐면 심층순환이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심층순환의 특징에 대해서 봅시다.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 및 밀도 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흐름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죠. 심층순환의 원리를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심층순환은 연렴순환이라고 불러요. 연렴순환. 다시 말해서 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온과 염분이야.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가 가장 중요해요. 자, 얘들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이거 수온 염분도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거,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이 중요해요.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수온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요. 여기는 하나 더 있죠. 밀도가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침강한 해수덩어리, 이걸 우리가 수계라고 불러요. 수계. 해수덩어리를 수계라고 불러요. 자, 수계는 성질이 다른 수계와 잘 섞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온 염분도를 통해서 그 기원과 이동 경로를 추정 가능하다. 이거는 지난번에 선생님 수온 염분도에서 다뤘던 거죠. 일단 성질이 다른 두 공기덩어리면 수계가 섞이지 않는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얘들이 어디서 왔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그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밀도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해봅시다. 위쪽은 1, 밑에는 4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물이 들어와야 하나, 수계가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수계의 밀도는 3.5야. 그럼 얘 어디까지 가라앉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라앉아 줘야 돼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여기에 도착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 라인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동을 하다가 얘의 성질은 수온과 염분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잘 안 바뀌지만 바뀌긴 해요. 저위도쯤에 도착을 했어. 저위도쯤. 여기가 저위도야, 저위도. 저위도쯤에 도착하면 얘들은 뭐 수온이나 염분의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얘들의 밀도가 0.5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용승해야 됐죠. 지금 0.5의 밀도 가지고는 3이랑 4 사이에 있을 수가 없어. 밀도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밀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다시 또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색칠한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얘들이 다 심층순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은 기본적으로 잘 섞이지 않는데 그 성질이 잘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밀도를 생각을 하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 밀도를 봤을 때 얘가 어디서 왔는지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승하기 전을 말하고 싶어요. 여기는 추정을 한다는 건 용승하기 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왼쪽을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물을 보니까 물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예요. 대서양 A 해류가 있고요. 대서양 B 해류가 있고 지중해 해수 C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죠. 자, 지중해 해수가 오른쪽에서 지브롤터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 들어왔어요. 자, 넘어 들어왔을 때 해수 A와 해수 B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밀도가 있겠죠. 그 밀도를 따져봤을 때 지중해 해수의 밀도가 얼마인지 생각을 하면 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잠시만. 자,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중해 해수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여기 A랑 B 사이로 갔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A 해수, B 해수, C 해수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건 누굽니까? B 해수겠지. 얘가 밀도가 가장 커야 돼요. 가장 작은 건 누구죠? 해수 A가 되고요. 얘는 지중해는 중간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볼까요? 밀도가 가장 큰 건 누굽니까?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가장 커야 되니까 B가 지금 가장 크죠. B의 밀도 라인은 이거 라인이야. 이 사이에 그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죠, 대략적으로. 이 라인이 돼야 되고요. C, 그 다음이 C죠, C. C는 이 라인이 되고요. A는 이 라인쯤이 되겠죠, A.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가지고 오른쪽을 또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심층순환의 분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심층순환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침강을 해줘야 돼요. 자, 오른쪽 위로 가볼까요? 아까 선생님 했던 거 있죠? 여기 침강을 기본적으로 해줘야만 심층순환이 발생하고요. 어디선가는 용승을 해줘야만 표층순환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침강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표층순환의 분포, 남극 대륙 주변에 웨델해라는 바다가 있고요. 북대서양의 그린란드해 주변이 있는데 여기서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가 각각 발생해요. 됐죠? 그래서 발생하니까 여기 북대서양 그린란드 여기 있죠. 그린란드 해. 그리고 여기 남극이 있어요. 남극. 어디냐면 여기 남극. 아이고 잠시만. 여기 위에서 말하는 남극 주변에 웨델해가 여기 있고요. 웨델해. 그리고 왼쪽에 여기가 그린란드 해 주변. 그린란드 주변. 그린란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북대서양 그린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라앉아서 여기서 말하는 북대서양 심층수를 만들어내요. 얘인 거야. 북대서양 심층수를 만들어내고요. 남극 웨델해에서는 여기는 남극 저층수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내려와요. 저층수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심층순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여기 남극 저층수 나와 있고 북대서양 심층수 나와 있죠. 남극 저층수는 각각 웨델해에서 만들어지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해역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남극 중층수가 있어요. 위도 60도 부근에서도 물이 하나 가라앉거든요. 한 이쯤인 것 같아.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이거 우리가 남극 중층수라고 말해요. 남극 중층수라고 말을 해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볼까요? 어디냐면 이 부분, 선생님 체크한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이거를 수온 연분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수온 연분도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은 뭐죠? 남극 저층수죠. 얘가 지금 밀도가 가장 클 거예요. 어디 있냐면 남극 저층수 여기 있네. 밀도가 가장 크죠. 두 번째, 그 다음 위에 있는 물은 뭐예요? 북대서양 심층수죠. 북대서양 심층수 어디? 그 다음 여기 있네. 마지막 남극 중층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쯤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죠. 밀도가 가장 작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오른쪽 그림을 왼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왼쪽 그림을 오른쪽으로 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심층 마지막 네 번째 심층 순환의 역할입니다. 역할은 뭐 아까 초반에 했었죠. 에너지 순환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심층 해류는 영양염류와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층에 영양염류와 산소를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밑에 극지역의 표층에서 심층으로 심강하는 해수의 양이 감소하면 전체적인 열 교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볼게요. 여기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면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심층 해류는 영양염류와 용존산소량이 풍부해요. 여러분 심층 해류가 영양염류와 용존산소량이 풍부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옛날에 해류할 때 했는데 심층 해류는 기본적으로 바다 저기 밑에서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워요. 얘는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 지난번에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한류 이렇게 배웠는데 한류에 묶으면 얘도 역시 한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류라는 단어는 보통 심층 순환에는 잘 활용하지 않아요. 표층 해류할 때 주로 활용하고요. 근데 이건 차가운 물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에 비해서 영양염류가 잘 녹고요. 용존 산소도 많이 녹아요. 산소도 많이 녹을 수 있어. 그래서 얘들이 어디에서 용승을 한다. 용승을 한다. 어디냐면 위로 그림 올라오면 여기겠죠. 여기. 용승한다.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는 밑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죠. 산소와 영양염류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고기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극지방에서 표층에서 심층으로 심강하는 해수의 양이 감소하면 전체적인 열 교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표층 순환은 어때요? 표층 순환이랑 심층 순환. 표층 순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켜 주죠. 근데 물이 계속 오른쪽에 고위도에 계속 쌓이니까 이 물을 누가 해소시켜 줘요? 심층 순환이 해소시켜 줘요.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가져야 돼요. 심층 순환. 됐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심층 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침강이 돼줘야 돼요. 여기서 침강이 돼줘야 돼. 침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도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밀도가 커져야겠죠.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이 내려가거나 혹은 염분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볼게요. 지구온난화가 발생해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수온이 올라가죠. 자, 수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침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수온이 올라가네. 밀도가 작아지겠죠. 침강을 하려면 수온이 내려가서 밀도가 커져야 되는데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고위도 지역에도 온도가 너무 높은 거야. 침강이 잘 발생하지 않겠죠. 밀도가 생각만큼 커지지 않으니까 침강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침강이 발생하지 않는다. 심층순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층순환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교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심층순환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여러분 이거 말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2005년 영화인가?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막 빙하기 오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투모로우 영화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심층순환이 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 심층순환이 정지되었을 때. 투모로우 영화 여러분 영화 구글에서 카카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카카오 TV에서 투모로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카카오 TV 투모로우 검색하면 자막 버전 투모로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초반에 주인공이 학회에 가가지고 막 학회에서 막 세미나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심층순환이 정지되는 모델을 보여줘요. 그게 지금과 관련이 있거든. 어떤 모델인지 같이 보고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바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아이고 잠시 쌤 마음이 급해서 쌤 이전 수업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 북미 남미 여기 그린란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볼게요. 그 아까 선생님이 침강하는 포인트를 두 군데 집어줬죠.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그린란드 옆에 있는 웨델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잠시만. 여기 있는 그린란드 웨델해가 있어요. 여기서 침강을 해줘야 돼요. 침강을 해줘야 되는데 침강을 해줘야 되는데 침강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가 발생해요.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선생님이 체크한 이 그린란드 있죠. 그린란드에는 빙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대륙 빙하가 굉장히 많아요. 대륙 빙하. 대륙 빙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죠? 미안, 잠시만. 자, 해볼게요. 대륙 빙하라는 거는 자,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빙하 말고 육지에 있는 빙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빙하들을 말해요. 대륙 빙하. 대륙 빙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네. 대륙 빙하가 녹아버리겠죠.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물. 그때 이 물은 여러분 염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옛날에 염분했던 거 기억나요? 물이 얼었을 때 그 염분 파트에서 결빙과 해빙 했을 때 결빙되었을 때 혹은 해빙되었을 때 염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어요. 자, 얼음이란 말이야. 빙하예요. 빙하인데 녹았네. 자, 빙하는 염분이 낮죠. 굉장히. 얼음 얼 때 염분은 빠지고 물만 온다고 했어요. 그 물 언 게 빙하란 말이야. 근데 걔들이 녹아요. 그럼 이 물에는 염분이 굉장히 낮겠죠. 염분이 낮은 걸 우리는 안짠물, 담수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대륙 빙하가 녹아가지고 염분이 낮은 담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때 이 담수는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여기로 흘러가요. 웨델해로 흘러들어가요. 자, 웨델해 입장에서는 뭐예요? 웨델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온이 낮거나 혹은 염분이 높아가지고 침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어떻게 그린란드에 있는 대륙 빙하가 지금 담수로 바뀌어가지고 웨데레로 유입이 돼버려요. 웨데레 입장에서 봤을 때 염분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염분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침강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침강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 지구적인 열교환이 차단될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야 라고 보는 게 투모로우라는 영화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웨데레에서 침강하지 않는 걸 설명하는 투모로우라는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심층순환이 멈출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